저는 지금 컨트리맨의 시승 현장에 와 있습니다. 7년 만에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오늘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 미니 쿠퍼도 10년 만에 새로운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미니 브랜드에 있어서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차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만큼 구매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셨겠죠. 오늘은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컨트리맨 모델을 먼저 시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7월에 이제 쿠퍼 모델이 따로 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10월에는 5도어 쿠퍼 모델,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는 전기차 모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승 행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의 이 미니 컨트리맨이 시승 행사에 지금 투입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색상들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의 미니 컨트리맨, 그 다음에 제가 타고 왔던 차량은 이 브리티시 그린 컬러의 이 모델이었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컬러, 그리고 이 트림에 따라 조금 외관 색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에 골드 컬러가 덧띄어져 있고, 아래쪽에 범퍼 하단 부분에서도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엔트리 트림에는 이렇게 트림 부분에 따로 특별한 범퍼 하단이나 이 트림 부분에 갈시 없이 그냥 깔끔한 형태로 마감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미네 모터쇼 취재를 통해서 이 새로워진 컨트리맨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컨트리맨 기준으로 몇 가지 좀 특징을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주간주행 등, 하지만 타원 각진 형태의 이러한 주간주행 등도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쿠퍼 모델은 여전히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컨트리맨은 이게 각진 형태, 그리고 차량의 전체 부분에 있어서도 볼륨감을 강조한, 그리고 각진 직선의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성능을 표시하는 S 로고가 덧대어져 있는 부분도 이제 이전 세대 모델과 이어져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기본 트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별도의 하단 범퍼 디자인이 좀 밋밋한 형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보닛은 이제 파워돔 형태가 강조된 모습인데요.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파워돔 형태가 강조될 필요는 없겠죠. 아니면 이 보닛 아래쪽에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형태가 단순하게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있어서도 좀 강점을 보이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상위 트림, 헤퍼드 트림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반 트림, 엔트리 트림은 이렇게 직선 형태의 트림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으로 오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측면의 이 부분입니다. 자, 전시된 차량 가운데 이 루프가 조금 구분이 되는 차량이 있어서 요거 차량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루프 형태를 과거에는 이제 헬멧 루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약간 귀를 덮는 헬멧 형태의 루프라고 해서 불렀다고 하는데, 지금은 서퍼 루프라고 부른다고 해요. 약간 그 서핑 보드가 있죠? 서핑 보드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루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하고요. 이 아래쪽이 서핑보드의 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차별화되는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점이 이 컨트리맨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 컬러가 사실 저는 가장 예쁘더라고요. 이 골드 컬러와 이 아래쪽에 약간 그린 컬러, 그레이 컬러가 이렇게 섞여 있는 듯한 이러한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는 외관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차량 후미로 와보면은 지금은 이제 정차 중이라 좀 티가 나진 않긴 한데,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어쨌든 유년적을 형상화한 리어 램프의 디자인, 수직 형태이기도 하고요. 쿠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형태로 바뀌었죠. 하지만 컨트리맨은 이렇게 사각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 리어 범퍼에도 이 루프 색상이라든지 차량의 다른 파츠와 좀 동일한 색상으로 처리된 부분들도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복합 연비가 10.8이고요. 고속도로 연비 12.9로 연비는 준수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미니 컨트리맨이기도 하겠지만요. 사실 이 외관의 변화보다는 실내의 변화가 더 눈에 띄는 변화가 많습니다. 네, 이곳 성수동에서는 지금 새로운 미니 모델들의 전시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쪽에는 미니 쿠퍼 전기차, 그리고 미니 컨트리맨의 다양한 형태들이 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관 보여드렸고요. 이번에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안쪽에 스포츠 시트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내도 이렇게 투톤 컬러로 되어 있는데, 엔트리 모델은 거의 비슷한 색상으로 구성이 되고 있지만,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톤 컬러로, 그리고 약간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이러한 트림 구성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실내 구성 역시 기존의 컨트리맨을 떠올리기 어려울 만큼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원형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특징이 되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앞쪽에 일단 대시보드 쪽에 이렇게 조명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인데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투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차량의 측면을 보면 지금 파란색 불빛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조수석 앞쪽과 운전석 쪽에 조명이 투사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원형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개발했고요. 미니와 손을 잡고서 협력을 통해서 개발된 디스플레이입니다. 차량으로서는 아마 처음 적용된 디스플레이, 원형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OLED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두운 실내에서도 화면의 밝기가 밝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익스피리언스라고 부르는 다양한 모드를 전환할 수가 있는데 고카트 모드, 고카트에서 이렇게 우렁찬 함성 소리가 나오면서 고카트 필링이 어울리는 이러한 실내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린, 그리고 각각의 모드로 전환될 때마다 이렇게 사운드가, 독특한 사운드가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이 디자인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약간 아르노브 스타일의 멋진 폰트가 두드러지는 이러한 스타일들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개인 용도로 뭐 아이디로, 미니 아이디로 접속하는 경우에 화면을 자신이 원하는 사진으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가족들의 사진을 본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사진들을 보면서 운전한다면 정말 기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래쪽으로는 이 토글 형태의 조작부들도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은 미니 컨트리맨의 실내 공간이지만 몇 가지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원형의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과 함께 토글 형태의 버튼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시동 버튼과 익스피리언스 모드 전환 버튼, 그 다음에 기어 조작부, 이런 것들이 이제 토글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클래식한 미니에서 볼 수 있었던 특징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무선 충전 패드, 발열을 줄여줄 수 있는 통풍 구도 마련이 되어 있는 무선 충전 시트 마련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열 수 있는 형태의 수납 공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열 수는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팔을 좀 편안하게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림에 따라서는 이 위쪽에 썬루프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엔트리 모델은 이 썬루프가 없습니다. 테이퍼드 트림부터는 이렇게 썬루프가 마련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고요. 에어 콘솔 게임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에어 콘솔 게임은 블루투스로 이제 조이스틱을 연결해서 게임도 플레이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가동할 때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다 무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네모난 화면으로 가운데 뜨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엔터테인먼트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차후에 뭐 무선 업데이트도 지원하고 뭐 앱을 다운받아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레코더 기능까지도 있어서요. 주행하면서 차량의 앞뒤 뭐 좌우 측면부에 이런 레코드 기능들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용도 비슷하게도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차량의 크기가 커지면서 2열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성인 뭐 한 키가 180인 성인이 타도 충분히 머리 공간이라든지 어깨 공간에서 여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키가 170인 제가 지금 실내에 들어가도 뭐 무릎 공간, 주먹이 2개나 들어갈 정도로 넉넉한 공간, 머리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여유가 있습니다. 발을 놓는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전기차 모델과의 차이점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발을 놓는 공간에도 보시는 것처럼 여유가 있고요. 앞쪽에는 C타입 포트 2개, 송풍구 있고, 도어 핸들도 이러한 형태로 금속 소재처럼 보이지만 뭐 플라스틱인데 이러한 손잡이의 디자인 포인트들도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열에서 이제 앞쪽 1열을 본 모습인데요. 아, 정말 이 세련되면서도 감각적인 이 과거에 또 거기다가 클래식 미니의 디자인 요소들이 더해진 실내 공간은 새로운 세대로 와서도 정말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미니 컨트리맨 주행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 모델 체인지된 모델이고요.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지금 시승하는 모델이 이제 가솔린 차량이긴 하지만 앞으로 차후에 올 하반기에는 전기차 모델들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올 7월에는 이제 쿠퍼 모델이 출시가 되고요. 10월 달에는 5도어 쿠퍼 모델이 차근차근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외관 디자인의 변화, 뭐 실내 변화들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기존의 컨트리만을 좀 개선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행성에 있어서는 고카트 필링을 이어간다는 이런 미니 브랜드만의 뭐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좀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컨트리맨 자체의 차량 크기가 좀 커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내 공간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단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접지 면적 자체가 넓어지면서 조금은 그래도 안정적인 코너링 이런 것들 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컨트리맨 자체도 조금 단단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컨트리맨은 그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다듬은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단단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운전자에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좀 조절이 된 것 같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설정 자체가 이제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조금 더 적합한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는 이제 무게중심고도 낮고 초반 출력도 높은 편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미니라는 브랜드의 주행성에는 좀 더 적합한 파워트레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행 모드보다도 아까 보여드렸던 익스피리언스 부분에서 화면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주행 정보들이 정말 그 참 개성 있는 모습으로 이제 운전자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립 모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가운데 벌새가 나는 듯한 그래픽이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더 속도를 높이게 되면은 그 그래픽이 치타 이런 것으로 바뀌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건 각각의 이 익스피리언스 모드마다의 특징을 잘 살린 이러한 정보들을 운전자가 좀 더 지루하지 않은 주행을 좀 더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들로 좀 많이 좀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 UI 구성 자체가 굉장히 채도가 높고 서로 이제 대비가 높은 컬러들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피로감을 주는 디스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주행하면서는 좀 들기도 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홈 버튼 같은 것을 눌러서 좀 화면에 있는 정보들을 최소화시키고 간소화시킬 수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이 원형 디스플레이라는 것에 좀 익숙하지 않은 탓일까요? 좀 아래쪽에 공기장치 조작부도 물론 이제 표시 온도 조절 같은 것도 간단하게 드래그를 통해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긴 하지만 익숙해지는 데는 분명 좀 시간이 걸리는 이 UI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숙성은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속도를 조금 어느 정도 올려봐도 엔진의 부미음도 기존 모델보다는 기존 세대 모델보다는 확실히 좀 한 단계 좀 억제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사실 가장 크게 들리는 것은 이 에어컨의 공수장치에서 나오는 소리인데요. 바람 소리가 지금 2단계 약하게로 해놨거든요. 약하게에서도 상당히 바람 소리가 좀 크게 들립니다. 바람이 나오지 않도록 막았을 때의 소리도 조금 크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조향하기 정말 좋은 크기입니다. 지금 제가 운전을 해봐도 조향 담력도 역시나 미니 브랜드답게 예리하게 덩치 큰 컨트리맨이긴 하지만 예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이제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련이 되고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시 익스피리언스 모드에 따라서 안쪽에는 정보가 다양하게 화면이 다양하게 바뀌게 됩니다. 고카트 모드로 바꿔죠. 고카트 모드에서는 경쾌한 사운드가 좀 들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운드에도 정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방향지시 등을 바꿀 때 아니면 이렇게 비상등을 켰을 때 이런 음색 자체를 모두 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향을 해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BMW는 이렇게 사운드 쪽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이 조용한 상태에서 오히려 더 부각되는 각종 사운드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BMW의 다른 전기차들을 탔을 때 가속 사운드가 아주 인상적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마 요즘에 느끼실 것 같습니다. 고카트 모드로 바꾸니까 네, 지금 이제 수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인위적인 사운드긴 하지만 과거에 JCW를 탈 때 그러한 사운드처럼 강렬한 사운드가 좀 부각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트림 구성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각각의 트림 자체가 기본적인 엔트리 트림 모델만 선택하더라도 이 달라진 미니의 주요 특징,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원형의 디스플레이라든지 대부분의 기능들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엔트리 트림인데요. 주행 보조 시스템이 이제 상위 모델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단계 낮은 주행 보조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속도만 유지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있고요. 상위 트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엔트리 트림 모델 자체의 가격이 4,900만 원이거든요. 디자인의 변화, 실내의 변화, 그 다음에 주행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가격에 나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출시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되겠지만 새로운 컨트리맨을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일반적인 그냥 내연기관 모델을
타시는 것도, 그 중에서도 그냥 엔트리 트림만 타시는 것도 저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재생 가능한 패브릭 소재라든지 가죽 소재를 사용한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용된 것들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손을 대고 이제 접촉을 해봤을 때의 느낌이 좀 거친 감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생 소재이기 때문에 소재의 질감의 차이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런 소재들은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손에 닿지 않는 좀 차량 하부 같은 곳에 플라스틱 소재들이 조금은 좀 저렴한 소재들이 좀 사용됐다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인 주행성이라든지 편의 기능, 그 다음에 디지털화된 변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니 컨트리맨 이런 가솔린 모델들은 정말 좋은 상품성을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매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유스 원성웅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